여러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끝난다면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다양한 장소가 꼽힐 수 있겠으나 세계인들은 놀랍게도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중 하나로 대한민국의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여행 예약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공개한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중 하나로 서울이 꼽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30일까지를 여행기간으로 설정해 작년 대비 큰 폭으로 검색량이 증가한 도시 중 하나로 서울이 꼽혔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에서도 총 6개 언어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관광 공식 웹사이트 데이터를 통해 온라인에서 한 해 동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서울의 관광명소 탑7을 소개했습니다. 부동의 1위는 바로 경복궁으로 전세계 6개 전 언어권에 걸쳐 탑5에 들며 세계인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DDP, 광장시장, 청계천, 동대문 시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문 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1위는 남산 순환 산책길이 차지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매년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경복궁이 올해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는 4차 한류붐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류 카테고리의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4월부터 이어진 긴 외출 자제로 VOD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언어권 기사 선호를 종합해봤을 때 올해는 비대면 여행지 및 한류 관련된 콘텐츠가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을 만큼 한류의 지속적인 인기에 힘입어 서울 관광까지 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특히 주목하는 교통수단이 있다는데요. 바로 지하철입니다. 한국에 오면 경복궁, 명동거리, 홍대를 찾기보다 먼저 서울 지하철을 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서울 지하철에 대한 해외 매체들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해외 언론 등에 나온 반응을 정리해 소개했습니다. 트립 어드바이저는 지난해 전세계 국가별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의 일을 소개하며 한국에 오면 서울 지하철을 꼭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트립 어드바이저에서는 한국의 지하철을 꼽은 이유로 4G 와이파이, 편한 엘리베이터, 승강장 안전문, 깨끗한 전동차 등 여러가지 근거를 들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지하철은 페루의 마추픽추, 중국의 만리장성, 인도의 타지마할과 나란히 꼽히는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들과 비견될 정도로 꼭 가봐야 하는 대한민국의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측은 서울 지하철이 경복궁과 명동거리를 제치고 세계인을 열광하게 만든 셈이라며 이번 결과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점들이 한국의 지하철을 두고 세계인들이 열광하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교통카드 한 장으로 10여 개 지하철 노선, 시내버스 환승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에이 뭐야 페페TV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뭐 환승할 때마다 차비를 결제해야 하는 나라도 있어? 있습니다. 환승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통념적으로 무료 환승을 뜻하는 것이고 한국의 환승 제도가 너무 좋다 보니 당연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이 같은 무료 환승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지하철이 발전해 있다는 일본만 해도 서로 다른 회사의 노선을 사용할 때면 무료 환승이 불가능합니다. 일본의 경우 일단 가장 큰 철도 회사로 JR이 있고 도쿄만 해도 오다큐, KQ, 도부, 세이부, 도큐, 오사카의 경우 킨테츠, 한큐, 한신, 난카이, K항과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지하철 한번 타려면 노선의 해당 회사가 어디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탈 때마다 그 동네 노선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10여 개 노선이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어 서울에서는 지하철로 못 가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지하철 노선이라 할지라도 교통카드 한 장만 있으면 10여 개 지하철 노선은 물론 시내버스까지 무료 환승이 가능하고 노선도 한 장만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들도 쉽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다른 도시에서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처럼 편리한 시스템을 찾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게 대다수 반응입니다. 서울 대중교통 시스템은 스페인 나바라 대학 경영대학원이 발표한 세계도시 시교통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을 가봐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교통정보 시스템인데요. 서울의 지하철역에서는 같은 노선상의 실시간 전동차의 위치를 승객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현재 전동차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내가 서 있는 승강장에는 몇 분 뒤에 열차가 도착하는지를 전광판으로 실시간 제공되는 점도 외국인들에겐 놀라운 일입니다. 스마트폰 어플은 물론 인터넷으로도 서울의 모든 지하철에 대한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의 언어로도 어려움 없이 목적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제대로 입은 교통수단으로 꼽힙니다. 한국 지하철을 타봐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빵빵 터지는 지하철의 와이파이 서비스 무선 인터넷인데요. 미국의 CNN과 영국의 BBC 또한 서울 지하철의 4G 기반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세계 최고로 꼽았습니다. 외신들에서는 승강장 깊이에 상관없이 전화통화는 물론이고 와이파이까지 시원스럽게 잘 터지는 서울의 지하철은 외국인들도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역시 다른 나라에 가면 상상도 못할 상황입니다. 미국 뉴욕만 하더라도 지하철역에서는 무선 인터넷은 물론이고 심지어 전화통화까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여행 정보 사이트 원더 위스텀은 서울 지하철을 아시아 4대 지하철로 꼽으며 쾌적한 냉난방 시스템에 대해 다루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 지하철은 섬세함의 극치다. 여름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냉방 온도가 덜 낮은 양냉방 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객실 혼잡도에 따라 자동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조절되고 냉난방 장치가 온도를 조절해주는 시스템은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접하기 힘든 시스템이라며 극찬을 보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아이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엘리베이터의 보급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시 지하철역 가운데 88%가 엘리베이터만으로 지상으로 타는 곳까지 연결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국 지하철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5년 동안 2천억 원을 투자해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율을 현재 26%에서 4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의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런던의 3.4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의 스크린 도어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 서울의 지하철은 뉴욕 지하철이 갈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 보여준다. 승강장 안전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면 터널 내 공기가 승강장으로 유입되지 않아 쾌적한 승강장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의 지하철은 악취도 없고 안전하고 최첨단 설비가 적용되었는데도 요금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매우 싸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한국의 지하철에 대한 해외 댓글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경탄할 수밖에 없겠어. 엄청 빠르고 가격도 저렴한데 거의 1달러 수준이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잘 운영되고 있어. 또 객차들이 매우 부드럽게 움직이지.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설명하자면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도 객차 한가운데서 편하게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야. 반면에 미국 지하철에서는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움켜잡아야 하지. 또 한국의 지하철의 가장 훌륭한 점은 굉장히 조용하고 깨끗하다는 거야. 한국은 너무 달라. 그저 편안하고 평화롭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상당히 인상적이지. 내가 타본 지하철 중 최고였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미국의 지하철보다 10배는 좋다는 거야. 한국 지하철은 많이 개선이 됐지. 내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있을 때에는 쓸모없는 물건이나 껌을 팔던 잡상인들도 많았어. 잡상인은 아직도 존재하지만 예전만큼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경찰들이 매우 빠르게 잡아가더라. 지하철은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이유야. 이 나라는 여러 면에서 아주 훌륭해. 나는 이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아. 한국에 살면서 가장 신기한 게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실들이 깨끗하다는 거야.
지하철에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계신데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는 것 같아. 한국 지하철은 나쁠 수가 없지. 내가 장담하는데 뉴욕 지하철 시스템보다 나아. 뉴욕 지하철을 타느니 암에 걸리는 편이 낫지. 나도 매번 갈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하곤 해. 난 너무 심플해서 감명을 받았지. 심지어 한국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도 쉬워. 한국 대부분 도시들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훌륭해. 그 중에서도 너를 도시의 아주 조그만 곳까지 데려가 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서울 지하철이지. 내가 차를 사는데 써야 할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지. 서울과 부산과 같은 주요 도시들에는 진심으로 훌륭한 지하철들이 있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운전을 해야 하는 게 너무 짜증나. 세계에서 최고지. 더 나은 곳이 있을 리가 있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객관적인 팩트야. 타이페이의 지하철도 훌륭해. 서울만큼 좋은 것 같진 않아. 싱가포르, 한국, 대만 모두 지하철 부문에서 위너들이지. 그렇지만 서울이 가장 탑이야. 서울 지하철은 매우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안전하다. 어떤 때는 SF 영화 같기도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것들 꿈꿔본 적 있을 겁니다.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 잭팟이 터졌으면 좋겠다. 내 주식 좀 미치게 확 올라라. 이런 소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늘이 도와주는 천운이 따라주더라도 실제로 벌어질까 말까 할 정도로 그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마음속으로만 소망할 뿐입니다. 그런데 역시 한국은 천운까지 따라주는 걸까요? 최근 한국의 기업이 말 그대로 잭팟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기업에서 무슨 잭팟을 터뜨린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운의 주인공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2년 전 아르헨티나에 위치한 옴브레 무에르토 소금 호수를 3천억 원에 인수했었는데요. 뜬금없이 왜 호수를 인수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포스코가 인수한 호수가 그냥 호수가 아닌 소금 호수라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 호수에서는 리튬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튬은 리튬 이온 전지에 대표적으로 이용됩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대용량의 가벼운 전지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등장했는데요. 리튬 화합물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지만 카메라나 노트북, 컴퓨터에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 전지에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리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튬이 리튬 이온 전지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구지각의 리튬 함유량은 0.006%로 굉장히 적어 귀한 원소로 알려져 있는 데다가 예민한 반응성 때문에 원소 상태로 자연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주요 생산국마저도 미국, 칠레, 호주, 캐나다, 중국 등으로 아주 한정적이기 때문에 리튬을 발굴하기 위한 장소로 소금 호수가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포스코가 옴브레 무에르토 소금 호수를 인수한 이유인데요. 인수 당시 포스코는 이 소금 호수에서 220만 톤의 리튬 매장량을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호수의 리튬 매장량이 220만 톤에서 6배 늘어난 1350만 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양은 전기차 약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전히 잭팟이 터진 셈이죠. 게다가 리튬 매장량 검증은 업계 최고 수준의 업체인 미국 몽고메리사가 국제 공인 규정에 따라 수행했고 리튬 농도 역시 평균 921mg/L의 고농도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옴브레 무에르토 소금 호수가 현재 전 세계 소금 호수 중 리튬 매장량과 농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포스코는 이번 뜻밖의 횡재를 계기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포스코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 니켈, 흑연 등 원료로부터 양극재, 음극재까지 2차 전지 소재를 일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며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는 고용량 배터리 양극재의 필수 원료인 고순도 니켈의 생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철강 생산 공정에서 활용해온 쇳물 생산과 불순물 제거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친환경 고순도 니켈 재련 공정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다슨 배터리로부터 니켈 및 리튬,
코발트 등을 추출하는 재활용 사업에도 진출해 배터리의 친환경 자연순환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현재 응급제 원료인 흑연의 경우 전량을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와 호주 등의 흑연 광산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출 방침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운만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운을 충분히 활용할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배터리 산업에서 기술의 발전을 증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급속 충전입니다. 급속 충전 기술은 전기차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들은 기술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때 카이스트는 급속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리튬 이온 전지까지 개발했는데요. 리튬 이온 전지는 현재 대표적인 상업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미래 이동 수단으로 꼽히는 친환경 전기차부터 각종 스마트 전자기기에 이르기까지 전자산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어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고 있죠. 이 전지는 수초에서 수분의 급속 충전이 가능해 상용화만 된다면 전기차는 물론 전기 트램과 스마트 전자기기 등에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흔하게 쓰이는 리튬 이온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큰 부피와 긴 충전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전지는 배터리용 음극의 높은 저장 용량과 측정기용 양극의 빠른 이용 충방전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차량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 저장 소자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고에너지, 고출력을 위해 음극과 양극 각각의 이온 저장 특성과 용량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었죠. 바로 이럴 때 카이스트 연구팀이 다공성 구조의 전도성 탄소 구조체를 기반으로 고용량 음극재와 양극재를 만들어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와 하이브리드 전지의 장점을 합친 고에너지, 고출력, 하이브리드 리튬 이온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이 전지는 기존 리튬 이온 전지 수준의 에너지 밀도와 출력을 보이고 구동 전압 범위도 넓습니다. 또 태양전지 모듈로 수십 초 내에 급속 충전까지 가능해 기존에 나와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한 겁니다.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한국전력공사는 엄청난 개발에 성공했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리튬은 지구지각의 0.006% 정도로 매우 적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는 원소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리튬을 대체할 또 다른 원소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한국전력공사는 리튬 이온 전지보다 안전하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인 차세대 2차 전지를 개발해 화제를 끌었다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부터 3년간 연구를 진행해 리튬 대신 망간을 이용한 20A시급 2차 전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20A시는 20A 전류를 1시간 사용 가능한 양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에 탑재되는 2차 전지의 최소 용량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망간을 이용한 2차 전지는 대용량화가 어려워 용량이 1A 이내가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전이 개발한 2차 전지는 리튬 이온 전지의 양극 물질을 지구에서 12번째로 풍부한 원소인 망간으로 대체해 비용을 낮췄고 전해질에 불이 붙지 않는 수용액을 사용해 안전도를 강화했습니다. 한전의 이러한 개발은 고가의 리튬 이온 전지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업체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망간 2차 전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로 운영 중인 리튬 이온 전지를 망간 2차 전지로 교체할 경우 2,500억 원가량 절감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전전력연구원 관계자는 한전의 차세대 2차 전지는 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국내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활성화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만 봐도 한국의 배터리 분야는 앞날이 창창한데요. 또 얼마나 더 성장할지 앞으로의 미래 역시 굉장히 기대됩니다. 현재 한국은 배터리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도 기술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운까지 따라주고 있으니 그야말로 먼치킨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세상을 향해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멀지 않은 미래에는 한국이 배터리를 포함한 4차 산업시대의 절대 강자가 되어 전 세계 위에 우뚝 서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1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